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역사 흐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역사 흐름을. 자, 인도네시아 하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2억 한 7,800만 명.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도다 그러죠. 그리고 지형적으로 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 같아요. 섬이 약 17,000개 정도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유인도 사람이 사는 섬은 922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하면 이렇게 인구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국토도 넓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섬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구도 많고 그래서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하고 관계는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관계가 가장 좋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그런 식민지 지배를 340년 동안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1949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실제로는 바로 역사가 기록이 그렇게 고대 사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국이 이제 많이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섬이 이제 수마트라 섬이라든가 자와섬, 우리가 자와섬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보르네오 섬, 그리고 슬루이시라고 있죠. 슬루이시. 그리고 이제 서뉴기니. 이런 데가 있고, 실제로 열도가 많죠. 순다 열도, 대순다, 소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사시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사시대. 선사시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분이문화. 분이문화는 실제로 이제 BC 4세기부터 있죠. 그래서 BC 4세기에서 여기까지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왕국으로 최초의 왕조. 그래서 이제 타루마 왕조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최초 왕국이다. 이렇게 왕조 해도 돼요. 국가, 최초 국가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4세기에서 7세기의 그런 국가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후로 인해서 기록을 이렇게 오래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사시대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순다 왕국이죠. 순다 왕국이 있습니다. 순다 왕국은 600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7세기부터죠. 7세기부터 1025년까지 그죠. 정확한 연도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순다 왕조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는 이제 말레이 제도, 그래서 말레이 제도에 주로 있었다 그죠. 그래서 순다 왕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세계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스리위자야 왕조가 있죠. 스리위자야. 이것도 이제 7세기부터 1025년까지 다 그죠. 근데 순다 왕조는 말레이 쪽이지만 여기에 있는 스리위자야는 어디 계세요? 수마트라 섬이죠. 수마트라 섬을 중심으로 했고,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해요? 바로 이제 물라카 해협을 통해서 주로 이제 중개무역을 많이 합니다. 중개무역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불교와 바로 이제 힌두교가 수용된다 그죠. 불교와 힌두교가 수용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옆에가 인도잖아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교도가 많은 나라가 어디다고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약 87%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의아하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시 기독교나 카톨릭, 그리고 불교, 힌두교, 유교, 그리고 토독신앙이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좀 재밌는 것이 뭐냐면 신분증에
바로 이제 그 종교를 이렇게 표시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했던 이슬람교라든가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이제 힌두교, 불교, 토속신앙 이거를 믿으면 또 5년 뭐 징역을 살린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일렌드라 왕조. 사일렌드라 왕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언제부터냐? 650년부터 1025년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더라도 사일렌드라 왕조 하면 어디 있지만요? 자와섬이라고 해도 자바섬 해도 돼요. 자와섬. 섬을 중심으로 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무엇을 하냐면 보로부두르 사원. 보로부두르 사원이 이제 건립된다. 9세기에 이렇게 건립되죠. 근데 이것은 바로 이제 대성불교 사원이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자파히드 왕조가 있다. 그죠? 마자파히 왕조. 마자파히,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3세기부터 16세기입니다. 마자파히 왕조도 실제로는 어째요? 바로 이제 자바섬에서 합니다. 자바섬에서. 그래서 여기도 자와섬 또는 자바섬 뭐 똑같습니다. 섬을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뭐야? 향신료를 통해서 향신료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죠. 그런데 14세기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고 16세기에는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그 술탄국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술탄이 붙은 그런 왕조가 많거든요. 여기냐면 각 섬이 흩어져 있잖아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중앙 집권국으로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7세기 되면 뭐야? 네덜란드의 진출로 인해서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아요. 식민지 지배.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약 340년 동안,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언제부터냐면 1602년부터 1799년까지 동인도 회사, VOC라고 하죠.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지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째요? 바로 이제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이제 설립하죠. 그래서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둡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1880년부터 1949년까지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면 몇 년이에요? 약 340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됐다. 식민지. 어디에? 네덜란드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어쩌냐면 네덜란드가 식민지로 이렇게 지배할 때 네덜란드에 대한 저항운동이 있습니다. 저항운동이 일어나겠죠.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저항운동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민족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국가 건설에 대한 바로 이제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여성으로서 카르티니 너무나 유명하죠. 이 사람은 꼭 알아야 돼요. 여성인데 여권 신장운동하고 그러려면 어째요?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 서로 이제 교류를 하겠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그런 서간문을 편찬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그 화폐를 보면 카르티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신사임당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야? 부디우 토모라는 것은 실제로 뭐야? 고귀한 노래, 그죠? 여기는 고귀한 노력이라고 해요. 고귀한 노력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1908년에
지식인들이 최초의 민족주의 단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 단체가 실제로 무엇을 했냐? 교육을 통한 민중 교육을 해서 바로 이제 민족운동회가 한다고 하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슬람의 그런 상인들과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단체를 조직해요. 이것을 바로 이제 이슬람 동맹이라고 하죠. 이슬람 동맹을 이렇게 만드는데, 다른 말로 이제 이 샤레캇 그죠? 샤레캇 이슬람 동맹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1912년에 만든 단체죠. 그 당시에 지식인들, 그 다음에 이슬람 상인이 이제 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트교에 대한 크리스트교를 반대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레캇 이슬람 동맹은 인도네시아의 최초의 정당이다 그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최초의 정당이다. 뭐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근데 이런 그 이슬람 동맹이 이제 후대에 이제 세계로 이렇게 단체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툴입니다. 울라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함마드 마디야. 그리고 이슬람, 여기는 동맹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연맹입니다. 연맹. 그 다음에 영어로 이제 퍼시스. 퍼시스. 이렇게. 버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지금도 이제 정치 활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던 것이 실제로 이제 그 네덜란드에 이렇게 식민지로 계속 갔잖아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어쩌냐? 바로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의 그런 지배를 340년 동안 받았다가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단체가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어쩌냐? 1차, 2차 세계는 터지죠. 그러면서 일본 제국이 드디어 이제 일본 제국이 바로 이제 지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지배. 언제부터냐면 1942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째요? 바로 이제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 다시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참 역사적으로 좀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이제 네덜란드하고 이제 전쟁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합니다. 이때가 1949년입니다. 49년.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덜란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다시 독립해줬냐? 그것은 바로 이제 뭐가 있어요? 처음에 인도에서도 인도네시아 이제 이 국민당이 되죠. 인도네시아 국민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1927년에서요. 근데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우리가 인도네시아 역사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거 인물생각 수카르노가 주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독립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49년 헤이그 온타게이를 통해서 온타게이가 열립니다.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헤이그를 말했죠. 그래서 1949년에 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카르노가 이게 틀렸네. 수카르노가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1949년부터 해서 1967년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무엇을 했냐면 인도네시아 합중국을
합중을 선포합니다. 이때가 1949년이죠. 그러다가 1950년에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됩니다. 이것이 공화국이 되고 이것이 1950년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2대 대통령이 이제 뽑히죠.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2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수하르토. 수하르토는 이 독재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면 수하르토는 1968년부터 1998년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독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재 체제 하에서 드디어 이제 국민들 저항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직선제의 그 정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민주공화국.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동티모르를 합병해 보죠. 합병해. 1976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거 저항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2002년에 동티모르를 다시 분리합니다. 2002년에. 그래서 최초의 이제 문민 정부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코 위도도가 이제 대통령이 되죠. 이것이 2014년. 그죠? 2014년.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이제 최초의 문민 정부를 열었다.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흐름을 공부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위문화 하면 우리가 이제 동서문화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뭐 동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라마 왕조 최초의 왕조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순다 왕국이 이것도 연도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레이 제도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스리위자야, 그 다음에 사이렌드라, 보로부두르 사원 꼭 알아주세요. 보로부두르 사원. 여기는 스마트라섬, 그 다음에 여기는 자와섬 또는 자바섬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자파잇 왕조. 그래서 여기는 자와섬을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됐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약 340년 동안 받았던 나라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된 것은 1880년에서 1949년 독립할 때까지다. 그죠? 자, 이런 이제 네덜란드가 식민지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제 민족주의와 국민국가 건설의 욕구가 품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저항 세력의 카르틴이라는 여성. 그래서 이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는 그런 서간문을 내놓게 되어 있다죠. 그 다음에 브리우토모. 이것은 이제 고귀한 노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요. 그래서 1908년에 인도네시아 지식인들 최초의 그런 민족주의 단체다. 이 정도 알아두고, 민중교육, 우리나라 독립협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슬람 동맹, 우리가 이제 사레캅 이렇게 해도 합니다. 사레캅. 그래서 1912년 지식인, 이슬람 상인들이 중심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국교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후손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나우툴라툴 울라마. 그래서 NU라고 하죠. NU. 그 다음에 무함마디야. 그리고 이슬람 연맹이 있습니다. 퍼시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 정치 활동을 해가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네덜란드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자국의 그 위기가 닥치죠. 그래서 이제 잠시 인도네시아에 손을 떼죠. 그 사이에 일본 놈들이 들어옵니다. 일본 제국. 그래서 얘들이 망할 때까지 인도네시아를 지배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드디어 그 전에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1927년인데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수카르노다. 이 사람이 헤이그 원탁회의에서 실제로 이제 그 네덜란드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 수카르노가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합중했다가 그 다음에 50년에 공화국이 되고, 그 다음에 온 것이 이제 수하르토가 이제 문제죠. 수하르토가. 그래서 이 수하르토가 실제로는 이제 독재자가 되죠. 30년 동안 계속 독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임기에 동티모르를 또 합병했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불죠. 그래서 다시 분리를 합니다. 이것이 2002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접 선거를 해서 조코 위도도 우리나라도 많이 왔던 대통령이죠. 그래서 2014년, 2014년 그래서 최초 문명했다. 몇 가지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역사의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여러 개 만집전의 종교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